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장이 단순히 매년 나이를 먹는 것일 뿐일까? 아니면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순간일까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성장은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은 나이라는 기준뿐 아니라 각자의 마음, 인식, 행동과 깊이 관련된 복잡한 시스템이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성숙,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의 성장까지 이룬 어른이 되는 8가지 비결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기대된다면 제 기억 속 이야기로 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어릴 적 나는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의 눈에 어른의 세계는 부모님께 허락받지 않고 언제든 마음껏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어린 시절 간절히 바라던 그 자유가 성숙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장에는 많은 시련과 인생의 풍파가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책임감의 무게와 중대한 결정에 압도되어 방황하고 길을 잃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소중한 교훈이 되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자신의 가치와 삶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교훈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제가 앞으로 나눌 이야기와 경험담을 계속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스스로의 성장 이야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결 1.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세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첫 번째 비결이자 성숙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을 정의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가장 사소한 일부터 중대한 결정까지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마주하고 무조건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학생 시절 젊음의 즐거움에 빠져 집중력이 부족했던 시기에 촉박하게 과제를 늦게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마감일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성적이 크게 떨어져 그 학기 성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책임감에 대한 큰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책임감의 부재가 일시적인 영향을 넘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성숙이란 실수를 피하거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숙은 자신의 실수에 직면할 만큼 용감하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그 실수로부터 침착하게 교훈을 얻어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여러분은 성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자신의 실수를 마주하고 성장만이 인생을 주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들 말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경험들은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실수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재정 효율 관리 비결 2. 다음으로 우리의 성장에 못지않게 중요한 비결은 바로 효과적인 재정 관리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재정 관리는 많은 돈을 벌게 된 후에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적은 돈부터 재정 관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절약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 영원 사태를 피하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적 자립을 가져다 줍니다. 미래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데 저축이 없어서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당신의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저도 돈 관리를 잘못해서 통장 잔고가 바닥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을 때 저는 제 소비 습관에 대해 너무 안일했습니다. 다음 월급날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제 계좌에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큰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돈이 많든 적든 재정 관리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정 관리란 단순히 지출이나 수입을 기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연말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의 저축이 미래의 재정적 자유를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함께 재정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효과적인 절약을 위한 작은 팁이나 흥미로운 지출 공식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보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재정 관리에 대한 조언을 찾는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 맺기 비결 3.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잘하는 삶뿐 아니라 건강하고 유익하며 지속 가능한 관계를 쌓아가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에 맞서거나 좌절할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돈독한 관계가 그 답입니다. 나는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직업이 가장 중요하고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바쁜 나날 속에서 나는 어려울 때 늘 곁에 있던 가족과 친구들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의 중요한 행사에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때 나는 정서적 연결의 부재가 얼마나 허탈하고 공허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안식처일 뿐 아니라 성장의 원동력이자 값진 기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모여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 모두 저에게 에너지를 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어떻게 관계를 쌓아왔나요? 아마도 당신만의 깊은 이야기나 독특한 관계 유지 및 발전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매주 가족과 함께하는 자가 요리 저녁 식사, 매달 하는 절친과의 커피 데이트, 아니면 매일 동료들과 함께 듣고 나누는 것조차도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비결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이야기는 건강한 관계를 쌓고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세요. 그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5. 네 번째 비결, 시간 관리. 우리 성장 과정의 다음 단계는 시간 관리입니다. 24시간이 모자란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항상 일과 계획에 쫓기며 정작 제때 일을 끝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장기간 프로젝트가 지연된 후에야 시간 관리는 단순히 일정을 적는 것 이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업무의 중요도와 분량을 평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즉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단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큰 업무를 작은 과제로 나누는 것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휴식과 집중을 적절히 병행하는 과학적인 업무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관리 비법은 무엇인가요? 함께 공유해요. 비결 5. 난관 극복.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바로 제가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성장의 비결입니다. 인생은 항상 순탄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도전에 맞서는지가 성장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작은 사업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실패는 단순히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인내와 굳건함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 이상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교훈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6번째 비결, 끊임없이 배우기. 성장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얼마나 성공했든 지식은 무한합니다. 학창시절에는 졸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은 배우는 것은 평생의 여정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학습이란 단순히 학교 수업이나 자격증에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강좌에 참여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 모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시야를 넓히며 자기 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때로 중요한 교훈이 일상생활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 또한 귀중한 교훈이 되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따라서 배우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열정적으로 배우고 있는 주제가 있나요? 새로운 기술, 특정 분야, 또는 세상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7번째 비결, 자신감과 낙관주의. 마지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낙관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장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항상 존재하며 자신감은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이자 낙관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감은 제가 흔들리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에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할 때 자신감이 부족했고 긴장과 불안감 때문에 제 생각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꾸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함으로써 점차 개선해 나갔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자신감과 함께 낙관주의는 제가 동기를 유지하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낙관주의는 모든 것을 장밋빛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배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통해 자신감과 낙관주의를 되찾으셨나요? 직장에서의 큰 난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생의 중대한 변화였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진정한 어른이 되는 8가지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책임감을 지는 것부터 관계를 맺는 것, 재정 관리부터 끊임없이 배우는 것까지 모든 비결은 성숙이라는 그림의 중요한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성숙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 여정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이 여정에서 지치고 낙담하여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역량을 증명하고 한계를 극복할 기회가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도전에 맞서세요.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린이 장난감과 놀이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고 온전히 사랑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성장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공감과 나눔이 우리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해줄 것입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 나갑시다.